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이 장에서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적의 개발 환경 구성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윈도우, 맥, 리눅스 운영체제의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게 될 가장 첫 번째는 JDK입니다. JDK는 자바 개발 툴로서 안드로이드 자체가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컴파일할 수 있는 JDK를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다음으로 설치하게 될 것은 안드로이드 SDK입니다. SDK에서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디버깅할 수 있는 각종 디버깅 툴이 포함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가상 장치에서 가상 장치를 돌려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클립스인데요. 이클립스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안드로이드 앱을 좀 더 GUI 환경에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는 안드로이드 전용 툴은 아니고요. 각종 다른 플랫폼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이클립스 내부에서 특정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안드로이드 SDK를 연결해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ADT라고 부르는데요. 약자로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툴의 약자입니다. 만약에 이클립스 내부에서 ADT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SDK와 이클립스가 연결이 돼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이 좀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DK의 각종 안드로이드 앱 컴파일 툴들이 이클립스와 연결이 돼서 특별히 개발자가 컴파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클립스에서 소스만 구현하면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컴파일이 돼서 원하는 앱을 개발하고 원하는 앱을 개발한 그 실행 파일까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3번, 4번의 앱들을 하나씩 설치했는데요. 툴들을 설치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툴들을 일일이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자바 개발 툴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관련된 툴, 이클립스까지 포함된 이 툴을 묶어서 간편 설치할 수 있도록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압축 파일을 다운받기만 하면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SDK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와 연결된 플러그인까지 자동으로 설정된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 설치를 이용하면 단계가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JDK를 설치하고 간편 설치 압축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푼 다음에 이클립스만 바로 실행하면 이클립스 내부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2, 3, 4번을 일일이 설치해주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클립스 버전이 계속 변경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간편 설치 압축 파일에는 이클립스 버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버전의 이클립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앱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자리에 앉아서 이클립스 툴을 이용해서 자바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 소스 앱에서 필요한 각종 리소스 파일을 제작하게 됩니다. 산출물로 코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앱에서 사용되게 될 각종 리소스, 이미지, 동영상, 각종 기타 데이터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컴파일입니다. 이런 코드,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들을 컴파일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바이트 코드겠죠?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컴파일된 데이터들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나눠진 파일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로 패키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패키징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파일로 생기는데요. .apk라는 확장을 가집니다. 그 파일을 이제 최종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폰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하게 된 앱들이 실제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과정을 컴파일까지 포함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돼서 컴파일되고 패키징 되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개발자 가공 데이터, 바로 이전 과정에서 코드나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 리소스 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가공 데이터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가공 데이터는 컴파일돼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패키징이겠죠. 그 다음 패키징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설치했던 안드로이드 SDK, JDK 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자 가공 데이터를 보시면 리소스와 자바소스, 안드로이드 IDL이 포함되는데요. 먼저 리소스는 앱에서 사용되게 될 이미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을 구성할 때 레이아웃 XML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XML을 통해서 화면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전부 다 XM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자열 같은 경우도 XML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종 어떤 앱 안에서 사용되게 될 텍스트들,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문자열 리소스라고 불리는데 그조차도 XML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리소스고요. 그 다음 이제 자바 소스를 통해서 앱의 내용을 구현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IDL은 안드로이드 RPC를 위한 규약 언어인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후 D장에서 나오는 서비스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바 소스로 앱을 구현하게 되면 앱 소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소스들은 각 리소스들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r.java라는 것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때 AAPT라는 리소스 패키징 툴을 이용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되어 있는 툴입니다. 실행 파일 이름이 AAPT입니다. APT를 이용하면 r.java 또 자바 소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소스가 뭐냐면 앱에서 앱 소스에서 리소스를 참조하기 위한 ID를 정의한 R 클래스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리소스를 참조할 때 파일명이나 이런 걸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리소스를 ID를 부여해서 그 ID를 통해서 리소스를 찾고 그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r.java 리소스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실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안드로이드 SDK를 포함된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클립스 내에서 자동으로 이 툴을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r.java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L은 AIDL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자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 작성된 코드들은 전부 다 자바 소스로 먼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스들은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class 파일, 그러니까 자바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코드로 변환되게 되는 거죠. 근데
.class 파일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는 아닙니다. 자바에서 쓰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class 파일은 한 단계 더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렇죠?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이 동작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DEX라고 합니다. DEX라는 바이트 코드 변환기를 입력으로 .class 파일을 받으면 .dex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결국은 이 DEX 파일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고 실행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리소스 자체도 컴파일이 필요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엑셀이나 문자열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해하기 편한, 그러니까 객체화시키기 편한, 즉 리소스를 참조하기 편한 형태로 한 단계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중에도 컴파일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인패치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인패치라는 이미지 자체도 이미지 자체에 특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자체도 컴파일을 합니다. 물론 전체 이미지는 아니고요. 나인패치가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나인패치에 대해서는 리소스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인패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냥 순수 이미지나 가공이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앱 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 덩어리나 그 다음에 DB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DB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포맷이 포함된 어떤 파일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무관한 포맷의 파일들이 리소스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들은 재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가공되지 않은 파일들은 자바 소스 안에서 직접 불러와서 어떤 개발자가 처리하게 되겠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공 데이터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apk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설치될 수 있는 설치 파일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 그러니까 설치 파일, 셋업 파일이나 인스톨 파일들이 .apk 파일이 되는 거죠.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탑재해서 실행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패키징 .apk 파일까지 이제 산출풀로 나오게 되면 마지막은 아닌데요. 이 apk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르 사이너를 통해서 apk 파일에 사용자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하는 과정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에 내 책이라고 이렇게 서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은 이제 내 책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책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제 사인한 책과 내 책은 서로 다른 거고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앱을 만약에 두 개를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앱 패키지 파일이 두 개죠. 이 두 개 간에 서로 통신을 하거나 서로 내부 파일을 공유하거나 이럴 때 같은 사인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고 서로 프로세스나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서명이 됐다라는 것은 마켓에 이제 구현된 앱을 올렸을 때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업그레이드 된 파일과 그 지금 이전의 파일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파일인지 증명할 때 또 사용됩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서명으로 돼 있으면
마켓에 아무리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올리더라도 업그레이드가 실패하겠죠. 물론 마켓에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등의 이유로 완성된 패키지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서명된 파일들은 이제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사인된 이 패키지, 서명된 APK 파일들은 마지막으로 zip 얼라인을 통해서 최적화 툴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zip 얼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가 좀 내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적화 시키는 툴 정도로만 지금으로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zip 얼라인 툴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말은 이클립스에서 자기가 앱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사인하고 APK 파일을 생성해낼 때 그 과정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 개발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에서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얼라인을 맞췄기 때문에 좀 더 성능 향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즉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지금까지 나온 이 전부 다 이 과정과 각종 이 명령어들, 툴이죠. 툴들을 지금 단계에서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후 안드로이드를 차차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한 장의 그림이 도움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툴은 파란색 계열의 JPT, AIDL, DX, APK 빌더, zip 얼라인 등이 있고요. JDK 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초록색 계열의 툴들입니다. 자바시나 자르 사이너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개발 환경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모든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캡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DK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JDK는 오라클의 홈페이지에 가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라클은 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에 자바 JDK 버전이 있는데요. 865라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바 버전 8 버전의 5번째 빌드가 배포한 버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이제 JDK를 내려받을 이제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는 창이고요. 동의를 누르면 밑에 이제 각종 자기 운영체제 플랫폼 버전에 맞는 거를 딱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윈도우 X86, 윈도우 64 이게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 X86은 32비트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고요. 윈도우 X64는 64비트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혹시 자기가 자신의 그 윈도우 환경에 그 비트수를 지원하는 비트수를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어판에서 시스템 보안 시스템 쪽으로 가시면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 간략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운영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시스템 종류가 있어요. 거기서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으면 자신의 컴퓨터가 64비트인 거거든요. 예, 이거를 확인하시고 32비트 혹은 64비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DK 이 버전을 내려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하게 될 게 안드로이드 SDK입니다. SDK는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건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는 압축 파일이고요. 밑에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는 비트 수의 윈도우나 다른 운영체제의 비트 수에 맞는 걸 내려받으시면 되고, SDK를 단독으로 SDK만 따로 설치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지금 밑에 보시면 인스톨러 윈도우 ex 파일,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SDK를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SDK가 모두 설치되게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SDK만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SDK가. 기타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려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SDK 매니저인데요. 안드로이드 SDK를 내려받으면 실행 파일로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가 존재합니다. 이 매니저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SDK를 내려받고 설치한 다음에 또 설치하냐면, SDK 내용들이 계속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신규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그때그때 SDK를 새로 받을 필요 없이 SDK 매니저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 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SDK 매니저를 통해서 늘 최신 버전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다시 체크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클립스의 최신 버전은 스탠다드 4.4입니다. 4.4를 이클립스에서는 버전을 A, B, C, D 순으로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클립스 버전 4.4를 의미하는 것은 루나입니다. 달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과거 버전을 보시면 3.2 정도부터로 기억되는데 칼리스토, 유로파, 가니메데 이렇게 붙여졌어요. 처음에는 목성의 4대 위성 중 이름을 하나씩 따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이클립스 프로젝트 팀에서 투표를 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갈릴레오, 인디고, 주노, 케플러, 루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클립스는 이 버전을 매번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내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6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4년 7월이지만 그 말은 이전 달인 6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4.4 루나는 저번 달 6월 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기능이 좀 추가된 게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클립스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클립스 내부에서 ADT라는 거를 이제 내려받게 되는데요.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으로 ADT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클립스를 실행한 다음에 내부 메뉴를 통해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창이 있는데요. 아래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클립스를 안드로이드의 ADT를 내려받아서 자동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ADT를 내려받으면 이클립스의 창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즉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책의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장에서는 지금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를 통해서 내려받은 이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